자, 그럼 종전 협상은 잘 되고 있을까요? 미국과 이란의 이 협상은 어떻게 진행 중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So we've had very good negotiations today with Iran, getting a lot of the things that they should have given us a long time ago. See how it works out, but they're very good, moving along very nicely. But you never know with Iran because we negotiate with them and then we always have to blow them up. They're going to give up nuclear weapons. They're going to give us the nuclear dust. They're going to do everything that we want to do. If they don't do that, they'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They're not even going to have a country. Are you considering still putting boots on the ground, and would you do that without going to Congress? I just have lots of alternatives. We have tremendous numbers of ships over there. We don't need them all because of, the power.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습니다. 실제 중동에는 미국의 최정예 병력들이 집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한 주목을 쥔 상태에서 협상에 임하고 있는 건데 여차하면 이란이 갖고 있는 에너지 시설과 발전소, 유전, 하르그 섬을 초토할 수 있다는 얘기도 미국 안팎에서 나옵니다. 자, 전성 원장님, 네. 여차하면 초토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죠. 네네. 이제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어그러지게 되면은 저렇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우리는 빠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얘기가 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협상은 진행되고 있고요. 파키스탄이 이제 중재를 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파키스탄 당국에서 이제 이란 당국과 이제 연락을 해야 되는데 이란 당국자들이 전화를 잘 못 받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전화를 받아가지고 국제 통신을 하는 순간 위치가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파키스탄 전화는 받아야죠.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란 당국자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좀 절차상의 어려움도 있지만 파키스탄 외무장관 얘기로는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뭐 모든 게 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저는 이번 주말이라도 어떤 형태의 미국과 그 이란 간에 이슬라마바드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그 회담 한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회담 프로세스는 시작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저렇게 이제 군사력을 동원한 폭격 위협, 저것도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저게 국제법적으로 위반이고 전쟁 범죄로도 취급될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이미 이 전쟁에 대한 마음은 없어요. 이제 나와야 되는데 나오려면 자기가 그래도 군사적으로 우리가 완전하게 승리하고 이란을 완전히 약화시켰다는 것을 전 세계적으로 또 특히 미국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고는 어떤 행사를 한번 큰 사건을 벌이고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 정부가 트럼프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은 저런 그 공격도 가능한데 만약에 저런 발전소라든가 뭐 트럼프 대통령은 저 하르그 섬만뿐만 아니고 이란 전체 한 500여 개의 발전소가 있는데 큰 발전소를 다 폭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이란 자체도 국가적으로 마비 상태가 오지만 전 세계적으로 몰 수 있는 경제적 또 지정학적 후폭풍이 너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쉽게 결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평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쉽게 결단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런 가능성도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백악관 대변인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쟁은 언제 끝날까요? Despite all of the public posturing you hear from the regime and false reporting, talks are continuing and going well. What is said publicly is, of course, much different than what's being communicated to us privately. And the President, Commander-in-Chief, the Pentagon has always stated 4 to 6 weeks estimated timeline for Operation Epic Fury. We're on day 30 today. The mission will continue until the objectives are achieved, and that 4 to 6 week timeline does remain right now. I don't have any updates for you on that. 그런데 하나의 변수는 어제도 잠깐 전해드렸듯이 후티 반군의 개입 여부가 이 의외의 변수가 되고 있어요. 후티 반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홍해를 사용하는 걸 용납 안 하겠다. 이렇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연결되는 홍해까지 후티 반군이 방해할 수 있다는 얘기 되는데 후티 반군 대변인 얘기 들어보시죠. استخدام البحر الأحمر
لتنفيذ عمليات عدائية من قبل أمريكا وإسرائيل ضد الجمهورية الإسلامية في إيران وضد أي بلد مسلم فلن نسمح بذلك. 홍해와 호르무즈의 양방 봉쇄 카드가 이제 이란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카드라면 카드일 텐데 저러다가 이제 후티까지 전성 원장님 네. 탕 들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거 후티까지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전선을 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집중하고 있는 곳이 이란이기 때문에 다만 저렇게 홍해 저쪽이 이제 차단이 되게 되면은 지금 호르무즈 해협은 주로 원유가 오고 가는 그 네네.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홍해 이쪽은 지중해 유럽에서 오는 그 여러 가지 그 상선과 물류들이 다 통과하는 동맥이거든요. 저게 다 수에즈운하 네. 인근이죠? 그래서 이제 에너지 문제뿐만 아니고 네네. 전체적으로 물류 자체가 다 혼선을 겪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저 왜 해협들이 다 네. 이란 아니 뭐 후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그게 저희 중동이 그래서 이제 지정학적으로 중요하고 예. 사실 그 과거 역사적으로 이제 이 선진국들 서방 세계에서 중동으로 개입했던 것이 저렇게 기름도 있지만 저 지정학적인 요충지, 그러니까요. 물류 요충지가 있기 때문에 중동에서 발을 못 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게 지금 차단이 된다면은 뭐 많이 보도가 나오지만 유럽이라는 지중해에서 지금 아프리카 대륙을 돌아와 가지고서 인도 태평양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으로서 한 보름 정도 걸리고 물류 비용만 해도 20%가 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수에즈운하 때문에 한번 중동 전쟁도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늘 몸살을 앓고 있고 이제 후티의 어떤 홍해 봉쇄 이 문제를 언제까지 우리가 저렇게 국제 자유 해상 구역을 봉쇄하는 것도 국제법 위반이거든요. 저걸 저렇게 방치해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